술을 먹다가 야 네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회사 장부 한번 줘봐. 장부도 안 주고 너 그러면 네가 회사 돈 유용한 것밖에 더 돼? 실적대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인생 똑바로 살아 어린 놈의 새끼가 하고 돌아섰는데 도끼로 그냥 뒷머리를 가격했대요. 사무실에서. 예, 동업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업은. 엄마 이거 맛있다. 그냥 고구마요?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예요?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맛 나는 달콤하고 촉촉한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사건 의뢰몰에서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요. 호박 고 호박처럼 속살이 노란 달콤한 호박 고구마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려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추석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제. 그렇죠. 예. 이번 추석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추석 첫 번째 당직 있고요. 또 이제 끝 무렵에 당직이 있어갖고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좀 연휴 끝난 다음에 그때나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추석 때 뭐 쓰시네요, 그럼? 뭐 늘상 그래요. 아버지도 항상 명절 다음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조금 속이 좁은데 그건 좀 넓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아버님이 속이 좁으신데. 속이 좀 조금 좁으신데 네. 그거는 이해를 하셔요. 아, 예. 거의 가족들 잘 못 챙겨 주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못 챙겨주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봤어요. 좀 지난 다음에 그 사진첩을 봤어요. 근데 딸 생일인데 그 내가 없이 뒤에서 사진 찍은 걸 봤어요. 근데 우리 애엄마가 애들 둘이 놓고 생일상 차려놓고 하는데 웃지 않는 얼굴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다가 내가 와갖고 안고 하는데 너무 해맑게 없는 얼굴이 사진을 봤어요. 내가 있고 없고 자기가 있구나. 그때 진짜 마음이 찡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야, 내가 이렇게 어릴 때 왜 더 안 이뻐해 줬을까 후회도 스럽고 많이 그랬어요. 아, 오늘 추석이라 또 가족 얘기 예, 들어봤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오늘 혹시 들려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 현장하고 감식하고 드러내고 직접적 증거, 간접적 증거 확인하고 DNA 확인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잡아서 직접적 증거 들이밀고 해서 확인하고 인정하고 범인을 이제 검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순간만큼은 팀장이 애가 타고 피 마르는 사건이다. 피 마르는 실종자의 밝혀진 살인 사건을 밝혀낸 건데 이건 진짜 피 마르는 사건이다. 내가 이거를 볼 때 와, 팀장이나 고참들 진짜 심적 부담 무지하게 컸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적 부담이. 예, 이게 단조로운 것 같은데 이 사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목을 좀 간단하게 붙인다면? 피가 마르는 실종자의 살인 사건. 피가 마르는. 예, 형사 입장에서 본 거예요. 형사의 피가 마르는 실종자의 밝혀진 살인 사건. 때는 2012년 5월 25일 새벽 40분입니다. 서울 강서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 주점이 있는데 그 주점 종업원이 나가면서 길에서 핸드폰을 주워요. 근데 주점 손님이 술 먹고 떨어뜨린 게 아닌가? 저희 사장님 이거 주점 손님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하면서 줘요. 근데 박 사장은 알았어 해놓고 통화 기록을 본 거예요. 통화 기록을 보니까 맨 마지막 통화자가 최지연이라는 여자예요. 최지연은 여자인데 43이에요. 근데 그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남자친구 핸드폰인데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냐니까 이 핸드폰 주웠어요. 길에서 떨어져 있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지연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핸드폰의 소유자는 이동석 씨예요. 이동석 씨고 그다음에 최지연하고는 연인 관계예요. 근데 이동석 씨가 평상시에 동업을 하던
김승환이라는 2살 어린 43살의 김승환이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는데 동관계 때문에 싸운 걸 알고 있어요. 이동석과 김승환이 예. 싸운 걸 알고 있고 그날도 24일 날 7시에 전화를 할 때 내가 그 김승환이 만나고 헤어지면 내가 바로 전화를 할게. 그래서 최지현 씨는 기다렸어요. 근데 최지현 씨는 부산에 살거든요. 이동석은 서울에 살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전화가 없어. 그래서 저녁 7시에 하고 이제 새벽 00시에 25일 00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안 받던 중에 1시 40분 거의 2시간 다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 핸드폰이 길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최지현 씨는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길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일 날 오전 8시에 떨어졌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동석 씨 집을 찾아가요. 제가 몇 번을 두들겼어. 근데 문을 안 열어. 그래서 119를 불러요. 이만저만해서 있다. 문 좀 열어줘라. 그래서 119가 문 따고 들어가니까 전처의 사이에 난 16살 아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제 나도 아빠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게 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위에 자기는 자서 모른대요. 이거는 분명히 이상한데 그 이동석의 누나인 이현숙 씨한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현숙 씨도 동업하는 김승환이하고 안 좋은 걸 알고 회사를 옮긴다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이현숙 씨도 내 동생이 잘못했구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가볼 때는 안 가볼 때 다 가보고 한 다음에 결국에는 관할 지구대에 8시 30분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때 5월 25일 8시 30분에 실종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녁 8시에 받은 거를 그 다음날 실종 수사팀의 형사가 사건을 받아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수거자 주순 종업원 상대로 어떻게 주었느냐,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사장한테는 통화 기록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최지현 씨는 어떻게 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이게 어떤 관계냐, 김승환하고의 관계를 물어보고 누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핸드폰 어디냐 했더니 혹시 이동석이가 전화 올까봐 핸드폰을 가지고 부산 내려갔대요. 예, 혹시 모르니까 자기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형사는 이동석이 얘기한 게 보면은 김승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승환이한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래서 자진 출석하게 해서 들어봅니다.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사실은 서로가 얘도 택배 회사를 했고 얘도 택배 회사를 했어요. 네. 2000년대에 만나갖고 2살 차이예요. 이동석은 45 그리고 김승환이는 43 2살 차이인데 2005년도에 만났을 때 친한 친구처럼 지냈대요. 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같이 합병을 한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래서 동업관계를 했는데 이 동업관계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2010년도에 김승환이가 회사 대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동석 씨는 내가 영업 파트 맡을게.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주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된 거래요. 그래서 금전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서로가 다툼이 있었냐?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르잖아요. 뭐 이게 틀린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환이를 만난 거는 언제냐 물어봤죠. 네. 왜냐하면 이제 최지현은 분명히 24일 날 7시에 만나러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떠본 거예요. 그랬더니 7시에 내가 만나자고 했다. 어디서 만나자고 했냐? 그러니까 7시에 회사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났다. 그런데 만나서 뭐 했냐? 그래서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소주를 먹었는데 그게 부족해갖고 이동석 씨가 나가서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더 사왔다. 사와서 먹고 자기는 11시에 나갔대요. 25일 11시에. 11시에 나갔고 그 이후로는 이동석 씨가 어디 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뭔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서로의 다툼은 없었고 대형 그 거래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거래할 거래처. 예, 거래처에 대해서 뭐 얘기했대요. 근데 이동석 씨가 대형 거래처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회사를 운영했을 때에도 능력은 더 이동석 씨가 있었던 거예요. 회사 운영하고 이런 거에 이제 머리 아프니까 이동석 씨는 내가 관리하는 대형 거래처만 관리하면 해도 월급이 세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은 다음에 진짜로 돈 문제인지 얘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지현 씨한테 핸드폰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와라. 아니면 택배로 보내라. 근데 최지현 씨는 이게 혹시라도 잘못할 뻔 택배로 못 보내겠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예. 핸드폰이.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줬어요. 핸드폰을. 핸드폰을 보니까 대부분 김승환이하고 통화한 건 대부분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오. 그거는 뭐냐면은 실종된 이동석이가 혹시라도 증거를 삼기 위해서 녹음을 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종된 그날도 김승환이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야 실직대로 너 왜 월급 안 줘? 너 회사 운영하는 거 장부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지금 회사 돈 유용하는 거 아니야? 막 다그치는 소리 하면 거기에 변명에 급급하고 제대로 말을 못 해요. 자, 이거를 보면 이 단면적으로 보면은 내가 회사가 어려워. 근데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회사 거래 장부 보여주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주면 돼. 안 준다는 건 뭐예요? 회사 돈을 유용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변명만 늘어난다는 게 그런 게 이제 불거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돈 관계도 숨겼어요. 얘가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인 최지현 씨나 누나도 그렇고 다 돈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했어요. 그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걔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실종이 됐어요. 용의자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예, 용의자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핸드폰이 떨어진 CCTV 위치를 본 거예요. 초등학교 가갖고. 그래서 위치 종업원한테 위치 확인하고 봤는데 초등학교 앞에 CCTV가요. 밤이고 가로등도 없고 차가 이렇게 와요. 맞은편으로. 이게 차가 오면 헤드라이트가 비친단 말이에요. 차량 번호 보는 것도 안 보이고 차종도 식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인 거예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회사 쪽으로도 확인을 해봤어요. 네. 이 회사 쪽은 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다른가 봐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동석이가 8시에 편의점 가는 쪽은 이쪽 이렇게 갔다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맞는구나. 김승환이 맞는 말을 하는 건가? 라는 또 이제 판단이 서요. 근데 김승환이가 그날 저녁 11시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 5월 25일 날 새벽 1시 14분에 나가요. 쓰레기를 버리고 이 새끼 이걸 왜 거짓말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7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8시에 캔맥주를 사갖고 왔고 그러면 8시 캔맥주를 사온 건 CCTV에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지현 씨가 애인이 전화한 게 25일 00시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벌어졌다라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걸 봐서는 저녁 8시에서 00시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다. 4시간 안에. 4시간 사이에. 예. 그리고 01시 14분이면 그 안에 벌어졌으면 뒤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1시간 넘게는. 그러니까 뒤처리한 걸 감안한다면 그 안에 벌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용의자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자금이 부족해서 그 김승환이가 자기 시골집인 벌교로 자금을 구하러 간다고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지 이제 회사를 갔어요. 또 뭐 특별한 거 있었냐? 그랬더니 26일 날 조사를 하고 이동석의 집에를 찾아갔대요. 이동석의 집에를 직원들하고 찾아가고 오는데 차 안에서 요즘은 큰 길에만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골목에도 CCTV가 있나 봐. 요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형사들은 싸한 거예요. 좀 싸하다. 혹시 언제 오는지 전화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 언제 오세요? 뭐 그러니까 언제 온다. 정확한 날짜를 얘기를 해주시면 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새끼 봐라. 그런 거죠. 형사들은. 그래서 간 김에 저 죄송하지만 이거 사무실 우리가 감식 좀 할 수 있냐 얘기를 했어요. 감식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식을 해서 그 과학수사팀 불러다가. 근데 사무실이 이게 창문이 크다 보니까 이게 어두워야 되거든요. 루미널 검사가. 근데 덜 어둡고 하니까 정확히 밝혀지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한 사무실에 파티션이 있어서 좁아요. 사장 자리 그 뒤에 보니까 벽면에 벽지 밑에 하단이 이만큼 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벽지가. 근데 이 벽지가 오래됐다면 다른 부분이 닳고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오래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걔 서랍을 열었는데 30cm 가량의 손도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손도끼에는 혈흔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혈흔 반응이 없어요. 자, 그래서 휴게소에도 한번 가봤어요. 휴게소도 가봤더니 휴게소에도 그 류미를 하니까 미량의 혈흔 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인혈인지도 구분될 수 없는 혈흔 반응이 있어서 별 소등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네. 자, 그러면 잠깐 그 루미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 그 시약 검사에 대해서. 루미놀에 대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닦고 뭐하고 자기 나름대로 닦았어요. 근데 화장실을 예를 들어 하잖아요. 닦은 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세제 뿌리고. 근데 흐르는 피가 튀어갖고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 그것까지 못 닦아요. 그러면 루미를 뿌리고 불을 끄고 딱 보면 형광색이 보여요. 거기가. 그러면 형광색이 보이는 걸로 해서 이게 확인하거든요. 동물 학대로 한번 우리가 진정서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수사할 때 걔 집을 했을 때 지는 나름대로 항상 화장실에 죽여서 버렸거든요. 네. 입양하거나 저기 해갖고. 그래서 그때에도 루미널 했을 때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반응을 따서 인혈이냐 동물이 피냐. 인혈 반응이 아니면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응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루미널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학수사팀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무실에서는 그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바닥을 얼마나 쳐 닦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김승환이가 차가 SM5인 건지 알아냈어요. 근데 SM5가 자 회사에서 공항시 14분에 갔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습득한 건 공항시 40분, 25분 사이에 거기를 지나간 차를 본 거예요. 근데 나이트에 뭔 나이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심 보면 한 두세 대 정도 의심스러운데 거기에서 SM5를 골라내기 힘든 거예요. 그때 당시 형사님들이 SM5 같은 기종을 구해갖고 그 야간 시간대에 지나가 봤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차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요게 이거 SM5다.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예, 시간대는. 나이트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딱 봤을 때 요게 SM5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가다가 창문 열고 핸드폰을 집어 던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한 거죠.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5월 30일까지도 이 새끼가 가갖고 뭐 자금 걸어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핸드폰 위치 추적 통신수사 승인을 올려놓고 30일 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벌교로. 형사들이 벌교로 해서 벌교읍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걔 어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아주 허름한 데에서 어머니가 혼자 사는 거예요. 벌교읍에. 그래서 그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파산이 됐대요. 근데 그 살고 있는 집마저도 그 어머니 집이 아니라 월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까지 더 밝혀진 거예요. 뭐가 밝혀졌냐? 이 새끼는 뭐 벌교에 자금 구하러 간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뭔 돈으로 그 여기서 자금을 구해요. 말아먹은 건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근데 31일 날 공항없이 딱 하니까 승인이 떨어져서 위치가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으로 떠요. 벌교가 어라? 아니고. 벌교가 아니네. 근데 또 10시 되니까 김포 공항으로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새끼 일본 직항도 있는데 거기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포공항 경찰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혹시 예약자 중에 김승환이라고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김승환이가 없대요.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강서 남아있는 형사들한테 가서 좀 수색을 해봐라. 걔 차가 있는지. 그래서 김포공항 경찰대하고 국내선부터 국제선까지 다 뒤진 거예요.
주차장을 없어요. 근데 국제선 근처에 CGV 영화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새끼 차가 발견된 거예요. SM5. SM5가. 그래서 거기서 잠복을 하다가 잡은 거예요. 30일 01시 50분에 애인하고 영화 보고 오는 걸 잡았어요. 인천에 뜬 것도 을왕래 가서 애인하고 놀고 그다음에 영화까지 보고 나오는 걸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제 이미동행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팀장은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살인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팀장은 우리는 한마디로 실종수사 전담팀이에요. 실종을 수사했는데 살인하고 연관이 있으면 과장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강력팀으로 넘겨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력에서 이제 수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욕심 있게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이게 빠그러지면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거예요. 아 이거 냉기지 빠그러져서 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해? 예?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감추겠지요. 예방 주사 맞았는데 걔가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은 많은 생각을 해요.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걸 싸놓자. 우리가 그나마 확보된 거 몇 개 있는데 이걸 갖고 쟤를 흔들려면 쟤 거짓말하는 건 어느 정도 싸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모른다고 했는데 너를 만나러 가서 애가 없어졌어. 그럼 너는 어떻게 입장 바꾸는 거 생겼어?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동생이 그 다음에 없어졌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만 실은 이동석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수를 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네. 그래서 썼어요. 네. 개인적인 사정? 야, 그 두 번째 다시 써봐 한번. 너 말이 되는 소리야? 개인적인 사정을 해서 잠수 타면 되는지. 거기 가지도 않는 그 초등학교 앞에 핸드폰을 버렸어. 왜 버렸을까? 아, 다시 그래요. 3개월 동안 잠수를 탈 건데 얘 핸드폰 네가 가다가 버려라. 그래서 부탁을 받고 가다가 버렸다는 거야. 야,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폐 하나가 뺏긴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차 동일 모델 갖다가 밝혀내 갖고 그게 SM5가 그때 지나가는 거 확인해 갖고 이거를 이제 히든카로 쓰려고 그랬는데 네. 얘가 지 주둥이 지가 얘기한 거예요. 가다가 버려달라고 그래 버렸다라고 와. 얘기를 해버리니 카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히든카에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히려 실종 팀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와 미치겠다. 이게 또 계속 패가 까야지. 말도 이제 변명에 맞게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그러면 돈 관계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아니 그런 거 없었다. 회장 운영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형 거래처 부분에 얘기를 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팀장이 이 거짓말 때 한번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김성환이 너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그런 거죠. 왜요? 난 사실 그래서 24일 날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이 동생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왜 실적대로 월급 안 주냐? 안 줄 거면 회사 장부만 확인해라. 회사 유용 돈 네가 유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깜짝 놀라는 거죠. 말을 못 해요. 너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뭐? 잠수를 탔다고? 야, 그러면 애인한테 지랄 정쳤다고 7시에 너 만난 다음에 또 전화한다고 얘기했을까? 자기 자식한테도 아는 사람 만나고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을까? 너 같으면 믿겠어? 말을 못하게 다그치는 거예요. 승부수를 던진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꺾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계속 조지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팀장의 갈림길이 쓰는 거예요. 계속 조지냐 달래느냐. 야 담배 대표 담배를 주는 거야. 생각을 해봐. 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야 막말로 너를 만나러 갔는데 없었어. 너 11시 안 나와 01시 14분에 나갔어. 왜 거짓말했는데? 너는 뒤처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너도 형이 저기를 하지. 우리는 다급한 거예요. 왜? 간접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간접 증거라고 해봐야 그게 법에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담배 계속 피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팀장님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거? 그래 가자.
그러면서 조사실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왜? 조사실에 책상 앞에 서로 마주보고. 그거는 형사와 혐의자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마련해서는 안 되는데 이 팀장님도 기발하게 생각한 거예요. 숙주방으로 가자. 예. 숙직실. 예. 형사도 숙직실로 들어가고 또 앉아요.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필래? 흡연 장소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피자가 담배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러는데 아니야 여긴 금연 장소야. 자 나가서 피자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말종 도루묵 되는 거예요. 금연 장소든 무조건 담배 좀 줘야 돼요. 왜 얘한테 그걸 뽑아내려면 이때의 집중을 얘가 분명히 얘라고 생각해야지 형사들이 얘일까라는 흔들리는 생각을 하면은 그 흔들린 마음 걔도 알아요.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을 그냥 딱 예, 포착해야 거기서 되는. 초집중해서 걔한테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걔도 흔들리지. 내가 얘가 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흔들리면 상대방 알아요. 그냥 얘기해봐. 그러면서 같이 마주보고 얘기하니까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런 거예요. 저 아내하고 10분만 먼저 면회하게 해주면 다 얘기를 하겠다. 이 새끼 뭐야.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응? 내은이하고 그냥 쳐 돌아다닐 때는 문제고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아내 10분만 면회해달라고 하는 게 참 웃기잖아요. 네. 그래 면회 시켜준 건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은 너도 이제 얘기를 해야지. 실은 제가 이동석 씨 죽였습니다. 그래? 적골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 사건 그 꼿꼿이 세울 때 자백했다니까 사무실 먼저 데리고 가려다가 팀장이 묻은 장소에 확인하고 오라고. 그럼 묻은 데는 어디요? 인천공항 물류센터 가는 쪽에 화단에도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난 너를 믿는다. 그럼 나도 너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줄게 하고 나왔어요. 직원들한테 자 저 새끼 풀었어. 자기 죽였대. 인천공항 물류 화단에 묻었다니까 이제 면회를 한번 시켜주자. 아 팀장님 안 됐네. 아니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신경 변화로 얘기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진짜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분명히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막말로 안 하고 현장 확인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네. 얘가 입 다물어 버리면 남자답게 내가 약속 지켰으니까 너도 약속 지켜라 하는 게 낫지 않냐. 어? 그래서 면회를 시켜줍니다. 10분을. 면회를 시켜주고 자 이제 얘기해 보시라고. 그 면회는 그냥 둘만의 둘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백을 했는데 자백은 그거예요. 돈 그냥 항상 자기를 그렇게 저기를 했대요. 다 그쳤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다가 야 네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회사 장부 한번 줘봐. 장부도 안 주고 너 그러면 네가 회사 돈 유용한 것밖에 더 돼? 실적대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 먹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 이동석 씨가 인생 똑바로 살아 어린 놈의 새끼가 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자기도 열이 받아서 책상에서 있던 도끼로 그냥 뒷머리를 가격했대요. 사무실에서. 예. 쓰러지자마자 또 한 번 가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루미널로 했을 때 그게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날이 아닌 거예요. 날이면 박혔다가 튀면서 이런데 그 이제 손잡이 나무에 붙거나 이랬을 텐데 네. 얘는 그 뒷면으로 때린 거예요. 뒷면으로 때 보세요. 밀려나가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때리면 충격은 큰데 여기엔 피가 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혈흔 반항을 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가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들어보니까 쓰러져 갖고 그 거긴 택배사니까 택배 그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걸 둘둘 말았대. 둘둘 말고 가방에 넣어서 그래서 가고 그 바닥을 마포자루로 3번을 닦아서 계속 밑에를 다 닦았대요. 그리고 파티션이 조금씩 그 피 튀긴 거 있잖아요. 그 매직으로 꼭꼭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흔 반응이 안 나온 거예요. 뒤에는 오려낸 거고 닦아도 안 되니까 그런 걸 딱 봤을 때 내가 열받아서 때렸다? 근데 일사천리로 테이프로 머리 감고 피 닦고
큰 가방에다 넣어서 갔다는 그 자체가 계획적으로 회사를 불러들여서 얘기를 해서 안 들으니까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나. 계획범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옛날도 그렇지만은 계획범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인천공항 물류센터 가는데 무등 현장까지 가서 매장한 거 다 확인했고요. 사체 유기까지 한 거를. 예, 얘기대로 맞았네요. 그러죠. 그때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현장 검증도 우선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면 팀장은 걔한테 쏟아본 것 때문에 기빨려서 조사 못해요. 그다음에 고참 이제 조사가 고참 형사들이 하겠죠. 그 정도 해놓으면은 진짜 기빨리거든요. 조사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피의자 신문좀 뭐 너 때렸어 안 때렸어 훔쳤어 안 훔쳤어 이런 건 기 나갈 일도 아닌데 기빨리게 유독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하면은 진짜 기빨리거든요. 심리적 순간들에 예. 방심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그렇죠, 지나가는 그렇죠.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넋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집중하다 보면은 기빨려요. 그러니까는 조사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걸 다 풀었을 때는 팀장은 한쪽 마음으로는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강력반 형사들한테 욕을 태배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풀어주면 그때는 강력반 전체 다 동원돼 갖고 해야 되는데 예방 주사 맞고 간 새끼가 그 준비 안 하겠어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잘 푸는 것 같고요. 이 살인 사건이라고 하니까 강력팀이 안 넘겨주고 실종 수사팀이 한 거는 어떤 표창장이나 뭐 어떤 보상이나 뭐 특진이나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살인 사건 하면은 사건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씨발 우리도 사건을 하시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종 수사팀에 단 몇 명이라도 우리가 그걸 왜 해요? 강력팀이 넘기면 되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팀원들이 다 이걸 우리가 한번 하시죠. 욕심이에요. 그거는 사건에 대한 욕심. 살인 사건 한번 나면은 그건 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서경찰서의 실종 수사팀이 정말 고생했다는 걸 말씀 전해드리고 이건 15년 받았어요. 15년형. 예, 15년은 아무래도 얘가 간접 증거만 있는데 자백한 게 형량에 혹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백으로. 예, 자백으로 됐으니까 간접 증거밖에 없잖아요. 직접 증거도 없이 자기가 자백한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재판에서도 그 어떤 형량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한 교훈이라는 건 동업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업은. 그리고 뭐니만 해도 아무리 바람 피고 지랄을 해도 조강지처가 제일 낫다. 왜?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게 내연이하고 지랄하고 다녔어도 마지막에 면회는 누구하고 해요? 조강지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급박할 때는 믿는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이 사건 이상입니다. 예, 야, 이거 진짜 어찌 보면은 진짜 간접 증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간접 증거에 순간에 진짜 기지를 발휘한 그 신문 그 그렇죠. 순간 그게 태클이 진짜 그때만큼은 아마 피가 마르고 진짜 애가 탔을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요런 순간이라면 진짜 간접 증거밖에 없는데 이 얘를 어떻게 동요를 할까? 윽박지르기만 한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떨래고 달래야 되는데 왜냐면은 얘가 전과가 막 절도 전과도 있고 겁나게 많고 하면은 얘는 안 물어요. 전과 많은 놈이면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부른 거지. 이 전과 많은 놈이면 절대 부를 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승부수를 던진 거죠. 팀장도. 왜? 이거 못하면은 이제 욕 태배기로 먹을 거 생각하면서 그 부담감을 안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잘 해결된 건데 아마 그때의 팀장은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내 패가 막 저 새끼가 하나씩 까서 없애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동관계에 대해서 불거진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이때 치고 들어가자. 그때 치고 들어간 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숙직실에 담배 한 까치 예. 면회 허용. 면회 허용하고 담배 한 좀 그래 담배 펴라. 여기 금연구역이야 하고 데리고 나갔으면은 환경이 바뀌면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초장에 그 보험 설계자 그 살인 사건도 딱 제가 죽였죠 할 때 그 주변의 직원들을 바로 나가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을 때 환경이 급박하게 자기한테 집중되면은 뭐라고 하면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알고 물어보는 것처럼 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리 나가서 얘의 심정이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담배도 계속 피게 하는 거예요. 담배 필래? 더 필래? 아 됐어요. 물 한 잔, 그래 물 한 잔 주면서 딱 천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들였는데 근데 제가 아니에요. 에이 하면서 막 열받죠. 그냥 누구 장난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만큼은 진짜 집중을 해서 걔한테 얘기를 해주고 걔 말도 다 들어줘야 돼요. 말 자르지 않고 다 들어줘야 돼요. 그 영화에 보면 예, 조사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여기에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형사님 경험에서는 예,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이 조사실이 아닌 공간, 예.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이 개인적인 둘이 있을 때 자백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나요? 조사를 하면 딱딱한 분위기잖아요. 했어 안 했어 막 하고 얘도 이제 스트레스가 쫙 받아 있는 상태예요. 긴장하면서 이제 부인하려고 막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야 밥 돼야 밥 먹어. 그럼 또 같이 해장국 먹는단 말이에요. 막 먹으면서 땅에. 근데 담배 피지? 그 수갑 채워. 그래서 데리고 나가요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담배 한 대 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야, 넌 새끼야 너 그게 담나무하고 맞잖아. 그런 새끼 그 거짓말하면 뭐 할 거야? 어? 너 판대 뭐 금방 안 나올 것 같아? 작물 처분한 데를? 새끼야 끝까지 거짓말해 소용없는 거야. 어? 한 대 더 펴. 예, 한 대만 더 주십시오. 그래. 들어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 새끼야. 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 다 있어요. 이 조사실 안에서만 그 답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내가 여경인데 당직팀에서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사건을 강력팀으로 오면서. 근데 검사 보안 수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안 때렸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택시 기사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싸운 건데 들어봤어요. 택시 기사. 이제 손님 진술한 걸 봤어요. 우당탕 쿵당 했다면 뒤에서 못해도 한쪽만 피해자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대절 받는 거예요. 대절 받으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피해자인데 60세예요. 나이가. 60세인데 승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사이즈로 봤을 때 마냥 그냥 피해자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 아저씨도 이번에 같이 입건을 합시다. 여기 멱살 잡혔다고 하니까 와 무슨 소리냐. 아저씨 목격 접었어. 그 택시에 탄 손님도 모르겠대. 그러면은 아저씨 말만 믿고 이 사람은 피우자고 아저씨는 피해자야? 말이 안 되잖아. 어? 이 양반 말도 믿고 아저씨도 멱살 잡았으면 아저씨도 폭행이지. 왜 한쪽 편만 들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둘 다 벌금 받든가. 아이고 벌금 알아서 하시든가. 나가서 둘이서 잘 얘기해갖고 와. 뭐가 답인지. 그럼 만약 합의되면은 아저씨는 입건 안 하고 이 아저씨도 그냥 폭행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갑시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니까. 가서 둘이 얘기하고 와. 아유 참. 남자들끼리 손바닥 쳐야 소리 나듯이 싸울 때도 한 사람이 피했으면 소리 나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둘이 나가봐요. 그럼 나가서 그냥 꿍짝없이 갔더니 둘이 합의 봤습니다. 그래 보내는 적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합의 보기 아니면 나가서 합의 봐라.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본 거야. 팀장이 그렇게 하는 거. 맨날 뭐 결제하면서 지적질만 했지 뭐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조사하는 걸 옆에서 이제 참관을 한 거예요.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처음 본 거야. 와 팀장님 그러면 뭐 어떻게 가르치도 이건 가르쳐도 뭐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겪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선생님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선생님 하면은 이 사람은 조사자고 나는 형사인 거야. 이게 벽이 있다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고소인이나 이런 분이 점잖은 사람이 그런 호칭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둑놈을 잡아왔어요. 예? 맨날 도둑질만 하고 다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자세가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 같이 해야 돼요. 아저씨 왜 그랬어? 씨 아유 한두 번도 아니더구만. 어? 아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거요? 그거 아니잖아. 왜 그래요? 그러면 아유 죄송해요. 막 그런다. 어이구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할머니는 뭘 훔쳐갔어요. 그 재봉틀을 훔쳐가신 거야. 네. 근데 그 재봉틀 위치가 다 썩은 거예요. 근데 철값은 많이 나가요. 근데 쓰레기 버리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할머니는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들고 갔는데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리어카에다 싣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CCTV를 찾아서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왔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기초수급 받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있거나 하면 안 되고 상황이 봤을 때는 쓰레기장 옆에 있었다면은 이거 충분히 오해하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고물로 생각하고 이걸 절취했다고 보면은 안 될 것 같다. 이건 혐의 없음으로 가자. 불송치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힘내시고요. 하면서 가면서 내가 얼마 안 되지만 2만 원 드렸더니 쪼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일어나세요. 막 이랬어요. 그걸 보냈어요. 그때 막 내가 들어오면서 전과 있으냐 그랬더니 간통이 있어요. 예. 그런 적도 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요. 예, 여러 사건, 여러 경험 많이 해봐야 알아요. 느끼고 알아요. 한 새끼는 맨날 아버지한테 매 맞고 살았대요. 네. 맨날 건물 그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자요. 그 화장실을 얼지 않게 하려고 왜 히터 틀어놓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자요. 그 청소 아줌마 제발 좀 나가라고 하는데 그 새끼는 금촌하고 야당역하고 그 일대 바닥만 보고 다녀요. 카드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걸로 이제 카드 긁어서 계속 해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니까 나가서 사는데 그때 아버지도 방치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우리가 잡았다 풀었다를 했거든요. 그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잡았을 때 아버지한테 제발 좀 저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짜잘하다고 본 거예요. 범행이 이거 해서 뭐 이 새끼 빵하고 우유 먹고 PC방하고 게임하는 게 다는 거예요. 그거만 해. 안 씻고 잡아왔어요. 야 우리 경찰서 3층에 가서 씻겨라 그랬어요. 씻기니까 사람다운 거예요. 야 좀 씻어 이 새끼야. 그리고 너 직장 알아봐주면 다닐 수 있어? 다닌대. 그래서 내 친구가 거기 저 외장 뭐 하는 공장에 있어요. 월급 얼마냐 했더니 250에서 300 사이를 받는데요. 그리고 방 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면회가 있다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나와. 그래서 월요일에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때도 그냥 차비도 2만 원 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젊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랬어요. 걔한테. 애가 순하니까. 그런데 걔를 보냈거든요. 이 새끼 안 왔어. 그러더니 또 잡혀온 거야. 딴 데 또 잡혔다 풀어줬대. 근데 또 우리에 또 잡힌 거야. 그러니까는 걔가 여태까지 사건 송치했던 거 기록 싹 모았어요.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 직업을 알아봐 주려고 했는데도 그런 살라는 의지 없이 항상 이것만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확한 주거가 없어서 도주 우려도 있다. 영장증이 영장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왜 이런 걸로 왜 구속이 됩니까? 구속돼요. 아버지 책임도 크다고. 그렇게 그런 적도 있거든요. 벨런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케이스는 좀 위험의 여지가 있네요. 예, 위험의 여지도 있고 그 새끼한테 좋게 우리는 다가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걔 재활이나 그 어떤 직장을 잡아줘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나도 노력한 거고 직원들도 더 걷어서 2만 원 주면서 너 내일 모레 그 저 사우나에서 자고 월요일 날 와 하면서 돈을 준 거예요.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뭐 사 먹을 거 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 새끼 잃어버리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왜 형사들이 몰인정하는데
인정 있게 하려고 다가서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새끼들한테는 정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좀 몰인정하게 좀 매몰차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경우 많아요. 삶의 의지가 별로 없는 예. 그런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경우도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은 거죠. 아무튼 오늘 추석인데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7월 2일 날 새벽 1시에 파출소 직원이 전화가 와요. 운전석하고 팔걸이에 혈흔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전 형사들 수사팀 편성 다 달라들어라. 한 개 팀 갖고는 안 된다. 그 밤에 이렇게 보면요. 밤에 네. 예. 예, 순찰 같은 거 예, 예, 하잖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이렇게 형사분들이나 경찰분들이 제복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또 방범 순찰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그 저 녹색 어머니회도 있고 방범 수찰하는 분도 계시고 경찰서에 협력 단체만 한 15개가 있어요. 협력 많네요. 단체. 예, 많아요. 우리 관내에 큰 그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통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그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모범 택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정덕진 서장님이라고 이분이 오시고 나서 협력업체하고 한 게 있어요. 사랑의 112라고 112. 사랑의 112. 예. 그걸 처음 만드셨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은 기초생활 수급가 도저히 안 돼. 근데 남편이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주머니가 폐지 주소서가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동남아에서 시집을 왔는데 이분이 생활이 어려워. 남편이 때려도 맞는 게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타국에서 와서. 그런데 애들 때문이라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접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동사무소 시청에다가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사랑의 112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내는 거예요. 이런 피해 분이 있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심의해 갖고 그 우리 협력 단체하고 해서 거기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실무자도 페이지 하나 해갖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어렵다. 그 얘기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주면서도 마음도 좋고 협력 단체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의미도 있는 거고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이다. 왜? 우리는 맨날 잡아서 넣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어려운게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괜찮다. 그렇죠. 형사분들도 보면은 직접 이제 그 만나니까 계신 분 지역 계신 분들을 만나니까 뭐 수사하면서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이제 뻔히 알잖아요. 잘 속속 아니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는 경찰서에서 거예요. 경찰서에서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있으면 괜찮겠다. 이거는 가식적이고 뭐 일부러 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니까 그렇죠. 경찰까지 동원돼서 할 정도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준비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목이요? 네. 창원 동업자 친구의 죽음. 동업자 친구의 죽음.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2015년 6월 30일이에요. 김해시 팔판로에 사는 가정주부 37살 성연숙 씨가 남편이 45살 최준식 씨가 분명 20분 전에 집에 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정이 넘더라 연락이 없고 그 다음 날까지 전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남편이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대요.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받았고 전화 안 받더라도 바로 전화했어 이렇게 하던 분이고 그다음에 결혼 이후에 한 번도 외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이시네요. 조금 들어보시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네네네. 불안해지는 마음에 네네. 이제 다음 날 일어났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남편은 그 식당을 동업을 해요. 친구 둘하고. 네. 근데 사채업을 해요. 이 사람이 사채업도 친구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채무자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혹시 해코지 했나 그런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7월 1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댁 식구한테도 전화하고 혹시 전화 온 거 있냐 네. 전화하고 동업자 같은 또래 45살 같은 또래인 강성진하고 김찬배 씨한테 전화도 하고 그리고 남편 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남편 친구들한테 그냥 10여 곳에서 계속 전화를 해봅니다. 우리 남편하고 연락된 게 있냐 네네. 그렇게 물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강성진하고 김찬배 동업하는 친구들은 네. 6월 30일 날 저녁에 채무자 이성문이를 만난다고 갔는데 네. 그다음에 글쎄요. 그다음에 연락도 없던데 저희들도 연락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계속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연락 온 거 있냐? 네. 그랬더니 그 석준일이라고 석준일. 예, 석준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6월 30일 날 9시 17분에 전화를 했대요. 네. 근데 전화 통화가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왜 정상적이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전화를 했는데 준식이 전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목소리가 안 들리고 주변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전화가 잘못됐나 하고 다시 끊었대요. 그리고 다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만나고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내는. 네. 그래서 7월 1일 날 수소문 하다가 저녁 10시에 장유지구대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가출인 신고를. 네. 미기가 신고를. 그러니까 장유지구대에서는 그 아내가 지금까지 알아본 거에 대해서 다 들어보니까 동관계 그리고 채무자를 만나러 갔다가 핸드폰이 그렇게 됐다는 친구의 얘기도 있고 야 이거는 비록 하루가 안 지나고 했지만은 단순 미기가 가출이 아니다. 이건 강력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면서 장유지구대에서는 서둘러서 가출인 인적사항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네네. 혹시 다른 경찰서에서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등록을 해놓고 거기는 이제 관할이 아니에요.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관할 경찰서에다가 안내를 합니다. 그쪽 가서 빨리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7월 1일 날 저녁 11시에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1팀의 사건이 접수돼요. 그래서 이 형사 1팀에 저녁 11시에 오는데 그 아내하고 같이 동업하고 있는 강성진하고 김찬배가 같이 와서 이제 가출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실종됐다라고 네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근데 전원이 꺼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 실종자가. 네네. 근데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날 11시까지는 신호음이 갔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전원이 꺼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봤어요. 가출인 위치 추적 바로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절차 없이. 그래서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6월 30일 날 저녁 9시 30분에 창원시 대산면에 위치가 최종 위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면에 위치 뜨는 관할 경찰서인 창원 서부경찰서에다가 최종 위치 뜨는데 그 실종자의 차, 네. 승용 차량하고 네. 휴대폰하고 실종자가 있는지 네네. 수색 좀 해달라고 공조 요청을 합니다. 음. 공조 요청을 일단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요. 이제 따로따로 이제 떨어뜨려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같이 앉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실종자하고는 오래전부터 사채업을 같이 했었대요.
사채업을 같이 했었던 거고 네네. 최근에 식당도 같이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형사가 그래요. 그러면 실종자인 최준식 씨는 네. 그 저 보통 사회생활 어때요? 뭐 주변에 뭐 아는 사람 뭐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게 네. 궁금한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사실 최준식이 여자관계 진짜 복잡합니다. 거기다 도박도 좋아하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휴대폰 끄고 잠깐 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식당에 네네. 카운터 번호는 박수희라고 있는데 그 박수희하고도 부적절한 관계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정적이진 않았네요. 예. 예. 얘 얘기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판단 못 하는데.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채무자 이성문이라는 애가 좀 속을 새겼는데 이성문이를 만나러 갔다가 지금 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나도 연락이 안 된다. 각자 헤어졌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갔다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최준식이는 전화 끊어놓고 아마 좀 쉴 거예요. 쉬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 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출했다고 그냥 보이지가 않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7월 2일이 됐죠. 1일 날 10시에 신고 접수가 됐고 그 저녁 10시부터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참고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정이 넘어서 7월 2일이 되는데 7월 2일 날 새벽 1시에 대산면에 그 대산 파출소 직원이 전화가 와요. 피해자 차량을 찾았다고. 창원에. 예, 창원에. 그래서 그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발견 장소, 그 휴대폰 위치, 최종 위치도 거기고 네. 대산면에 있는 발견 장소로 형사 1팀장하고 형사들이 갑니다. 형사들 가서 보니까 차량문은 다 잠겨 있어요. 잠겨 있고 안에 보니까 사람은 없고 휴대폰도 발견이 안 되고 그 주변에 휴대폰을 대충 찾아봤죠. 그리고 경남청 동부 과학수사팀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거 좀 봐라. 그래서 차량문을 개방을 하고 첫 번째 감식을 하는데 운전석하고 팔걸이에 네. 혈흔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이 혈흔을 딱 보니까 보고 형사 1팀장한테도 그래요. 이거 여기서 감식 안 된다. 막바로 경찰서 가서 감식을 하자. 그래서 차량을 견인해 갖고 김해 서부경찰서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정밀 감식을 합니다. 네네. 자, 정밀 감식을 하니까 조수석, 팔 받침대, 운전석, 뒷자리 손잡이 여기에서 직하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피, 직하혈하고 비산혈이 보이는 거예요. 차 안에서. 예, 차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 떠요. 네. 다 이제 채취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차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폭행 당하거나 비산혈흔이 있을 때는 흉기에 의한 살해나 또는 강금, 최소 강금, 범죄, 강력범죄의 연관성이 있다. 그 차 자체만 보더라도 그죠. 그렇게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아내한테 평상시 그 썼던 최준식 씨의 칫솔하고 면도기를 좀 임의 제출 받아요. 왜? 실종자 차량에서 나온 혈흔이 동일한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DNA 그 분석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임의 제출 받아갖고 네네. 국과수에서 감정 의뢰를 보내요. 자, 이거를 형사 1팀장이 확인을 하고 네. 그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과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만전에 혈흔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구나. 더더군다나 운전석하고 조수석 손잡이에는 장갑푼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범행을 했다는 게 그러네요. 100%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과장은 전 형사들 수사팀 편성 다 달라들어라. 한 개 팀 갖고는 안 된다. 운영이 안 된다. 전 형사님 다 달라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이 수사 편성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카운터 일을 본다는 그 박수희하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박수희를 불러다가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목적은 그 실종된 최준식 씨하고의 진짜 부적절한 관계인지, 네. 그다음에 박수희는 식당에서 오래 카운터를 보면서 그 동업하는 친구들하고 최준식하고의 어떤 관계를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6월 30일 날 8시 30분에 전화를 했대요. 최준식 씨한테. 네네.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왔는데 만나고 식당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전화가 없었고 7월 1일 될 때까지도 전화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박수희는 최준식 씨하고 만난 지 12년이 됐대요. 우와. 만난 지. 그래서 최준식 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식당을 3명이 같이 동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안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돈 문제 때문에 친구들이 자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그 이성문에 대해서는 아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성문이도 돈 빌려줘 놓고 되게 많이 속색여서 이성문이도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은 박수희 씨는 누가 제일 의심스럽습니까? 그랬어요. 채무자 이성문이도 의심스럽고 같이 동업하는 강성진이나 김찬배도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변 인물이 다 의심스럽다는 네, 거네요. 이 세 사람이 제일 의심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창보인 강성진이나 김찬배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식당 운영이나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네. 일단 의심스럽긴 하니까 얘들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모든 건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거에 대한 오픈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동업한다고 그러는데 동업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성진하고 김찬배는 같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고향 친구예요. 절친한 친구예요. 둘이는. 네네. 근데 그 실종자인 최준식이는 8년 전에 알게 됐대요, 사회에서. 그래서 같이 친구를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식당 운영은 그 저녁놀이라는 식당인데 네. 김찬배가 3천만 원, 네. 그리고 최준식이가 3천만 원, 네. 최준식 씨가 실종자 네. 3천만 원에서 가게 오픈을 하고 네. 식당을 항상 출근하면서 총괄 관리하는 거는 강성진이가 했다는 거예요. 강성진은 투자는 안 하고 예, 자기 몸으로 총괄. 몸으로 예, 일을 예. 하는. 네, 네. 그래서 식당 수익은 네. 3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걸로. 네, 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채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사채업을 하는데 최준식 씨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고 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성진이가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고 하는 사람을 중간에 조인을 해주고 네, 네. 조인해주면 조인해준 거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거래요. 강성진은. 야, 걔 월 이자 낼 때 됐으면 이자 내라고 얘기도 해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먹나 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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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월 30일 날 채무자 그 이성문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이성문을 만나러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최준식 씨하고 김찬배는 각자 승용차를 타고 가고 네. 자기는 트럭을 타고 이성문이 집을 갔대요. 아, 집에도 없었고 네.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근처에 또 숨어 있나 해서 가보기도 하고 왜? 그럼 돈 받을 때가 됐는지 뒤졌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이제 가자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최준식 씨가 니네 먼저 가. 나 여기서 그 이성문이를 얼굴에도 만나보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먼저 가고 최준식 씨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신 수사를 해봤어요. 네, 네. 통신 수사를 했는데 6월 30일 날 밤에 최준식 씨는 거기 그 대전면에 위치가 떴잖아요. 근데 이성문이는
거기에 집을 찾았다고 하면 거기에 없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위치에 뜨는 거예요. 이성문이가. 오. 미치 기지국에. 이 새끼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최종 위치에 있었다면은 실종자인 최준식 씨를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예. 불러다 조사를 하려고 밤에 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7월 2일 날 밤에 이성문이 집에를 찾아간 거예요. 이성문이 집에 찾아가고 이성문을 만났어요. 네. 그렇게 떳떳하게 오는 거예요. 이 새끼 봐라. 이성문 씨, 네. 그 최준식 씨한테 돈 빌렸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뭐 때문에 빌렸어요? 최준식 씨한테 도박을 하는 바람에 3억 5천을 빌렸대요. 3억 5천을 빌렸는데 그 중에 3억은 갚았대요. 이래저래. 그래서 5천만 원만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도 감정이 안 좋대. 무슨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최준식 씨하고 네. 강성진이 김찬배가 네. 자기 사기 도박을 쳐갖고 이 사기 도박이다 해서 얘네들을 자기는 고소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뭔가 당한 게 있네요. 도박하다가. 예, 예. 그래서 그런 감정이 안 좋은 건 맞대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6월 30일 당시 뭐 했어요? 그랬어요. 아니 저는 집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는 사람하고 도박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했다고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예. 8시에서 11시까지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강성진이랑 이게 3명 예. 안 봤어요? 그럼 집 근처라는데 전화만 2번 왔대요. 도박하는 전화 오길래 맨 또 뭐 이자 달라고 막 원금 달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도박을 했대요. 전화 안 받고. 예. 예. 이 사람들이 당신 집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당신은 안 만났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같은 위치에 동시에 뜨는데 아이 집 근처인 그 3명 다 알아요. 나 여기서 도박하는 거. 근데 왜 집만 돌아다니고 나 여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3사람은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못 찾아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준식이는 남아 있었다고 했고. 그렇죠. 예. 근데 그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면 같은 기죽에 뜨는 거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박하는 걸 알아. 그렇죠. 아는데 여기를 안 가고 돌기만 하고 그냥 갔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이상한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를 갔을 텐데 분명히 여기 있을 분명히 거야 여기 있을 하고. 거 아는데 집 근처만 돌고 갔어요라는 강성문이나 김찬배의 얘기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거 봐라. 다 보면은 박수희도 그 시간대에 식당에 있었던 게 CCTV에 확인이 돼요. 네. 그 채무자인 이성문이도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도박했던 애들한테 전화해서 다 확인했는데 같이 8시 11시까지 도박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알리바이가 확인돼요. 그렇죠. 이제 방향이 이제 이성문이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강성진이하고 김찬배를 네.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월 2일 날 오후에 실종자 차량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왜? 이 CCTV가 공용 주차장 찻길 건너편에 네. 덕현 상사라고 있는데 1층하고 2층에 개인 CCTV 달아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영상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자 수사팀이 생기면은 CCTV 보는 영상 전문하는 넌 이거 이쪽으로만 수사해. 그다음에 너는 박수희 상대로만 계속 조사를 해. 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CCTV만 전문적으로 하는 형사들이 CCTV를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6월 30일 날 9시 13분에 네. 차량이 발견된 위치로 승용차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트럭이 들어와요. 3대라고 했는데 2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앵글에 가려져 운전석에서 내리는 걸 확인되는데 그게 그 최준식 씨인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트럭에서 한 사람이 내려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네. 5분 후에 트럭을 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차는 두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네. 이걸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CCTV가 밤이다 보니까 차량 번호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차량 번호가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밤이라. 그렇죠. 이걸 보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최준식이가
트럭 운전자하고 와서 자기 차를 세워놓고 빠져나갔든가. 두 번째 가설은 최준식 씨를 다른 데서 뭐 감금하거나 살해를 한 다음에 최준식 씨 차를 그쪽에다가 옮겨놓은 놈이 트럭을 타고 빠져나갔든가.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트럭 차량 번호가 안 보이니까 트럭의 특징점을 보려고 몇 번 반복해서 보니까 운전석 우측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요. 브레이크 등이. 네네. 그다음에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휠이 달라요. 오.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특징이 돼 갖고 네. 차량을 찾게 되고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채무자를 만나러 갈 때 둘은 승용차 타고 강선진이가 그 트럭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성진이 차를 찾으려고 7월 3일 오후에 차량 확인하려고 강성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네. 강성진이가. 처음에는 전원이 별 생각 없었는데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잠자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조사하고 나서 네. 다른 그 아는 사람들 걔가 잠적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잠적을 하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딱 이러는 거예요. 네. 자, 처음에는 실종 신고할 때 그 아내인 성현숙 씨하고 같이 그 경찰서 와서 하고 참고인 적극적으로 이해 조서도 받고 했던 놈이 네. 없어졌다는 거는 우리 수사 대상에 오른 거고 그렇죠. 조만간에 밝혀질 것 같으니까 얘는 숨어버린 거예요. 트럭을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때 식당에서 운영하는 트럭이다 보니까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우측 브레이크 안 들어오고 네. 앞뒤 타이어가 휠이 다르고 예. 다른 게 확인돼요. 예. 아 이거 강선진이가 운전한 거구나.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 소유는 김찬배 소유예요. 차량 소유는. 근데 예. 가게 운영을 하는 강성진이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로 사용하는 건 강성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수팀 감정이 나왔어요. 네. 과수팀 감정이 나왔는데 그 실종자 최준식 씨의 혈흔 다 나온 게 그 칫솔하고 면도기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차 안에서 발견된 게. 예. 그 피가 피해자 최준식 씨의 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실종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에서 트럭에 대해서 운전석과 조수석 트럭 뒷부분에 혈흔이 있었어요. 네. 그걸 해서 긴급 감정을 요청하니까 이것도 피해자의 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다 예. 안에서 발견된 거. 예. 예. 그러니까 강성진이 트럭에 피가 발견됐다는 거는 혈흔이 발견됐다는 거는 범인은 강성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얘가 잠적했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수색을 할 수밖에 없죠. 혼자 갖고 그러면 분명히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네네. 차량을 발견된 지역으로 그냥 방경을 해서 다 수색을 해요. 총 115명 기동대 동원해서 다 수색을 시키고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선진이 추적하면서 공범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왜 공범을 하겠냐? 분명히 차를 세워놓고 한 놈이 타고 트럭을 갔다면 강성진 말고도 다른 공범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범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김찬배란 말이에요. 김천배죠. 예, 지금 예. 현재 느낌으로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러 갑니다. 네. 확인해요.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김찬배하고 강성진하고의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네. 근데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지금 뭐 아무리 만나니까 뭐 전화 통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런데 6월 30날 8시 40분에 얘네들이 전화 통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전화 통화. 네네. 그렇다면 얘가 공범이라면 범행 일자는 8시 40분 전후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6월 30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가서 CCTV 전담 네네. 하는 형사들이 이제 CCTV를 봤어요. 혹시 모르는 게 뭐냐면은 피해자 차량이 해놓고 얘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피해자 최준식 씨가 트럭을 타고 사라진 다음에 최준식 씨가 차를 타려다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고 CCTV를 계속적으로 봤어요.
6월 30날 갖다 놨잖아요. 네네. 6월 30날 9시 13분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 7월 1일 날 9시 50분에 헬멧 쓴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으로 와요. 그러더니 리모컨을 눌렀는지 불이 깜빡 켜져요. 문을 열고 막 뭔가 뒤지는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사라져요. 그래서 막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왜? 강성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식당에 운영하는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식당에 있는 CCTV를 봤더니 9시경에 네. 강성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 나가는 거예요. 아, 트럭이 아니고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거기 50분 사이에 이 얘가 50분은 너무 긴데 그래도 그 현장에 간 게 아닌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피해자 차량에 있었던 헬멧을 쓰고 긴팔 옷을 입었어요. 근데 강성진이가 식당에 나갈 때는 반팔에 헬멧도 안 쓰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아닌가라고 싶었어요. 근데 10시경에 강성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긴팔인 거예요. 아, 옷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긴팔에 거기서만 이제 그 피해 차량 앞에 누가 CCTV가 있다면 네. 거기만 하려고 나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나름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헬멧 쓰니까 얼굴도 모르니까. 네. 솔직히 닭대가리인데 거기 갔다가 다시 이제 식당에 온 거예요. 네네. 식당에 와서 그 헬멧도 안 쓰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오토바이 뒤에 보관함 있잖아요. 네. 거기서 헬멧을 꺼내요. 음. 근데 식당 옆에 컨테이너 박스 뒤에다가 훅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헬멧. 다 찍힌 거예요. 그게 다 찍힌 거예요. 아, 야, 이 새끼 봐라. 네. 증거인멸했네. 네네. 저 유기해버린 거죠. 네. 자기 그저 증거를. 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최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납치 감금을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요. 네. 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김천배를 불러요. K9 차량인데 감식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혹시 김천배가 그 하고 갔을 수도 있고 김천배 차량이 안 보이잖아요. 분명 세 명이 갈 때는 각자 차량을 타고 갔다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혹시 김천배의 차에서 어떤 혈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네네. 그래서 K9 차량에서 감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김천배 차량에서는 어떤 관련이 없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김천배 차량 블랙박스 좀 봅시다 했어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7월 이전에 영상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7월 2일 이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블랙박스가 약간 이상해 갖고 7월 1일 날 창원에서 메모리 카드를 바꿨다는 거예요. 6월 30일이 범행일이고, 예. 그죠? 예.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없었다. 그 다음 날 그 창원에서 바꿨대요. 야, 메모리 카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도 이상한 거지. 이상하네요. 예, 예. 김천배도. 예. 야, 요 새끼들 봐라. 그래서 이제 통신수사를 갔어요. 예. 벌써 강성진은 도망갔잖아요. 김천배 통화 내역서를 보니까 7월 4일 날, 3일 날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7월 4일 날 오후 3시 40분에 창녕에서 공중전화가 김천배 핸드폰으로 전화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네. 얘가 강성진이가 그 핸드폰 위치가 마중했던 게 창녕이었거든요. 아, 이게 공중전화로 이 새끼한테 전화를 했구나. 했네요. 김천배한테. 예, 예. 그래서 김천배한테 그랬어요. 어이 김천배 씨, 강성진한테 연락 받았죠? 아니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예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뭐 창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뭐 이렇게 딱히 얘기한 건 없는데 박수희 씨 있잖아요. 네네네. 식당에서 일하는. 예. 카운터 번호 박수희 욕을 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 욕하고 그년 때문에 그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박수희하고 연관도 없는데 저 새끼가 지금 김천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더래요. 도저히 김천배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 수색하는 데는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예. 수색 범위를 넓혀서
수산리 그리고 뭐 지연 일대 네. 그다음 낙동강변 쪽으로 해갖고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 동안 병력을 투입한 게 그 창녕 서부경찰서, 김해 서부경찰서, 네. 그다음에 부산청 네. 그 세 개 중대 해갖고 그 463명이 동원돼갖고 와. 사체를 찾는데 네네. 전종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네. 그쪽으로는 찾고 다른 형사들은 다른 이제 명과에 받아서 수사를 하는 거죠. 네네. 자, 강성진을 그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아예 끈 게 아니에요. 이 새끼 아쉬울 땐 켜갖고 핸드폰하고 다시 껐다가 네. 또 이제 아쉬울 때면 또 켜고 껐다 켰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치가 좀 나왔다 나왔다 사라졌다 갔다 하는 하겠네요. 거예요. 네. 캬, 요 닭대가리 요거. 그러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창녕에 있다가 껐다 켰다 하고 밀양에서 또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전에서 또 껐다 켰다를 해요. 그런데 또 어디로 옮기니까 보니까 계속 대전에서 껐다 켰다를 하는 거예요. 야, 요 새끼 지금 대전에 있구나. 예. 그래서 강성진의 휴대폰 통화 내역서는 그 통화자를 모조리 가입자를 확인한 거예요. 그 중에 30대 여성이 대전의 갈마중로라는데 한 빌라에 사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갈마중로로 갑니다. 네. 7월 7일 밤에 도착을 했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함부로 섣불리 들어갔다 애가 없으면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도 껐다 켰다 안 할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차라리 밤까지 대기하자. 네. 잠복하는 게 낫다. 안전하게. 네. 그래서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강성진 새끼가 털레털레 걸어오는 거예요. 어. 저 새끼네? 예. 야, 잡자 해서 잽싸게 잡았어요. 네. 야, 강성진이 일로 와. 그러면서 잡았어요. 근데 피해자는 애 새끼가 너무 초췌해진 거예요. 아, 도망 다니느라. 예, 초췌했는데 먹을 걸 사고 들어오는데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그 새끼의 첫 마디가 제가 죄명이 뭔가요? 그거부터 물어본 거예요. 하요 새끼 봐라. 네 죄명 살인 혐의로 지금 체포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한 게 아니니까. 네네. 예. 네. 그래서 빌라의 부분에서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김해에서 그 다방하는 아가씨를 알게 됐는데 네. 그 다방하던 그 아가씨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대전에다가 방을 얻었대요. 그 시험 공부하려고. 그런데 네네. 갑자기 딴 데를 가는 바람에 그 방이 비었다는 걸 알고 내가 여기서 좀 기거를 할게. 그러니까 그 다방 아가씨도 뭔지 모르니까 그럼 살아도 돼. 그렇게 해서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차량에 싣고 가는데 조금 출발을 했나? 이제 김해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대전에서 내려가는데 네. 배를 살살 만지더래요. 아. 왜 속이 안 좋아?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갖고요. 위에 항상 먹는 물이 있어요. 제 가방에서 먹는 물 좀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새끼 수갑 채웠으니까 네네. 그 가방 따고 얘가 먹는 물이라니까 물통을 딱 땄어요. 네. 이렇게 줄려다가 잠깐만. 어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닫았어요.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먹는 물이에요. 냄새 고약해도 그 위에 저기 하는 약이라고. 야야야 안돼 너 먹지 마. 너 물이나 먹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 이제 서부경찰서에 도착해서 과수태미에 줘서 이게 뭐냐. 네. 알고 보니까 그게 농약인 거예요. 아. 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 새끼 범인인 건 맞구나.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냄새 안 맡고 아무 생각 없이 줬다면은 그러게요.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어우 미친 놈이지. 딱 잡아서 김해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네. 김해 서부서에다가 잡았습니다. 음. 도착할 때쯤 돼서 전화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김해 톨게이트를 지났어요.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그때 맞춰서 김찬배를 잡아요. 창보인 조선이니까 어차피 데리고 온 건데 복도에서 강성진이는 형사들이 잡아서 수갑 채워서 딱 오고 네. 이쪽에서는 김찬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치게 가는 거야. 아. 서로 얼굴 마주보게. 얼굴은 봤어. 일부러 지나치게 일부러. 하는 거야. 얘기는 못하게. 예. 너 부를 거야? 뭐 이거지. 제가 불면 어떡하지? 나는 안 부는데. 반대로 찬배가 불면 어떡하지? 나는 안 부는데. 심리전을 이제 야. 일부러
이끌어낸 거예요. 네, 형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음. 자, 1차 조사 때 강성진을 상대로 물어봤어요. 근데 강성진이가 참고인들은 1회 2회 받았잖아요. 네. 그 말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만. 네네네. 완전히. 그 저 김찬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을 예, 그냥 예, 예. 계속하는. 그래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행적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 차량이 간 사실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너 7월 1일 오토바이 탄 사실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라는 얘기를 다 들어요. 다 조사하고 네. 왜 아니라는 게 확실히 한 다음에 확인된 거는 이제 바로 그냥 되면서 네네. 조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7월 7일 날 11시에 조사가 시작돼서 7월 8일 새벽 3시까지 했거든요. 와. 조사를. 네. 새벽 조사면 형사도 체력이 빠지는데 그렇죠. 그놈도 체력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서로 체력은 빠지지만 네. 잡혀왔을 때의 분위기에 젖어서 음. 나중에 진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CCTV에 니네가 차를 세운 거, 오토바이에 네가 차를 식당에서 출발해서 갔다 와서 오토바이 헬멧을 컨테이너 뒤에 버린 거 다 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래도 네가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계속 거짓말 할 거야?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로 예. 바뀌었네요. 예. 모르겠어요. 예. 죽고 싶습니다. 음. 계속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음. 죽고 싶다는 말 그만하고 사실 얘기해봐. 아,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사 거의 끝나갈 무렵에 형사가 자네 자식들하고 부모님 생각해봐. 응? 너 그 한때 친구였잖아. 친구였던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네 행동이 그 잘못된 거야. 그 친구들 자식들에서 곰곰이 생각해봐. 응? 너 그 일단 유치원에 들어서 자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한번 조사하자. 자. 그러니까 유치원에 입감하고 재웠어요. 자, 2차 진술을 하는 거예요. 2차 진술에 이제 다음 날 7월 8일 날 10시에 끝냈어요. 네. 10시에 끝내서 강성진이 생각해 봤어? 고개 숙여 있어요. 네. 야, 아까 1차 진술 때 막판에 좀 흔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 안에 성현숙 씨는 어저께도 오고 막 계속 와 울면서 찾아와. 그런데 당신 그거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자백을 해. 그래야 되는 거야. 어? 그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랬더니 제가 죽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채무자 이성문이 5천만 원 남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5천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 강성진은 그게 지분이 자기는 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있다고 생각했대요. 네네. 지 얘기는. 영업으로 근데- 하니까 영업해놓고 자기가 이제 예. 버니까. 근데 예. 최준식 씨는 너 어차피 수수료 준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그 돈 다 내 돈이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억울했다. 억울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 싸웠는데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갖고 그 대산면에 있는 야구 공터로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 지분이 있는 거지. 내가 소개시켜 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다가 주먹 다짐이 했는데 그때 주먹으로 때렸더니 자빠지더래요. 그래서 얼굴하고 머리를 막 발로 깠대요. 발로 까고 목을 발로 밟고 누르고 계속 그래갖고 사망을 했대요. 아. 거기에서. 예. 예. 그래서 죽은 거 알고 김찬배한테 전해서 무조건 도와줘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찬배한테. 네네. 근데 김찬배가 와갖고 내가 뭘 도와주면 돼 그랬더니만 김찬배도 와서 보니까 죽은 게 확인이 되는데 시신은 뒤 짐칸에다 실어놓고
트럭에다. 네. 최준식 씨 차만 피해자 차만 딴 데 옮겨주는 것 도와줘라. 그래서 타고 그 시트에 보였던 발견된 장소에 차를 태워놓고 세워놓고 자기는 트럭을 타고 왔대요. 그래서 이 공터에서 시신을 그 옮기는데 도와달라고 했대요. 네. 그런데 그냥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신을 수산대교 아까 그저 왜 대대적으로 넓힐 때 수산리까지 다 확인했다는 네네네. 거기에 수산대교가 있나 봐요. 아. 예, 거기에 이제 대교에서 강물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김찬배가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김찬배. 예. 예. 그래서 혼자 범행했다. 이게 딱 듣는 순간에 야, 이 새끼 뺑기 치는 거라고 느낀 거예요. 왜? 사람을 살인을 했을 경우에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폭행치사, 네. 상해치사, 네. 살인. 네. 폭행치사는 싸우다가 한 대 때렸는데 이게 급소를 맞아서 사망한 경우, 갑자기. 예. 예, 사망한 경우는 내 살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럼 폭행치사예요. 걔 진술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해치사인데 보니까 살인의 고의가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제명이 바뀌는 건데 그럴 수 있죠. 예. 구분을 그렇게 져요. 처음부터 찔렀을 때 예를 들어서 너 씨발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칼을 들고 있는데 야, 찔러봐 이 새끼야 찔러봐 했는데 이렇게 찔렀어요. 네. 살짝 이렇게 했는데 해필이면 거기가 심장이야. 아. 심장은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5cm만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동기가 칼 맞고 그 사망을 했는데 강도 잡다가 네네. 그러면 바로 몇 걸음 뛰다가 바로 즉사해요. 아. 근데 이게 민간인이 찔렀는데 거기에 심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찔렀어. 그러면 이거는 상해치사인데 전문이나 신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의사가 거기 지금 심장이 거기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찔렀으면 똑같은 행동이라도 살해 의사가 보였다고 보는 거예요. 태권도 그것도 판례에 나와요. 유단자예요. 사범이에요. 근데 네네. 싸움이 붙었는데 급소를 쳤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건 폭행치사가 아니다. 왜? 유단자들은 사람의 신체의 급소를 알기 때문에 거기를 친다는 거는 살해의 고의가 있다 해서 살인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싸웠을 때 했는데 자빠지면서 사망을 했으면 그냥 폭행치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되면 폭행치사는요 3년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얘는 그 깊이 반성하는 척하면서 이걸 일부러 이제 우발적 범행으로 이제 계획 범죄가 아니라 그쵸.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네. 우발적 범행한 거다라고 네네. 주장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일단 살인을 인정했었는데 네네. 조사를 하보니까 이 새끼 봐라 또 대가리 쓰네. 네.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닭다리 같은 새끼가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버린 데가 어디라고? 수산대교라고? 그 수산대교 유속이 있으니까 유속을 감안해서 반경을 해 대적이 수색했는데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의심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새끼가 야구장에서 네. 패고 사망한 다음에 어디다 실었다고 그랬어요? 짐칸에다 실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피해자의 차에서는 피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혈흔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근데 혈흔이 발견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새끼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게 아는 거예요. 형사들은. 야 속으로 그거는 네 새끼 네 말대로라면은 차에 피가 왜 묻어 있어. 근데 1차 조사할 때 그걸 캐물으면은 아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주고 수색까지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너는 범행은 피해자 차에서 한 거야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보여준 거예요. 수색을 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수색하는 현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밝히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여태까지 진술한 것 중에 사실대로 진술한 게 뭔 줄 알아? 살인밖에 없어. 너. 죽였다는 말밖에는 너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야. 네.
가만히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야, 피해자 차량에서 혈흔 반응이 다 최준식 씨 혈흔으로 확인이 됐어. 네 말대로라면 왜 최준식 씨 차량에 혈흔이 반응이 나오냐? 너 범행은 피해자 차량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그렇게 거짓말해갖고 우발적 범행 일하라고 있네. 이 새끼가 사실대로 얘기해. 야, 너 지금 너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봐. 유족이 있어. 저기 봐봐 이 새끼야. 애들 있잖아.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아빠 없는 시신이 어디다 대고 산소하고 절을 할래? 네. 너 입장 보니까 네가 없는데 네 자식들이 거기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생각하면 너 이렇게 행동하면 진짜 나쁜 짓이야. 네가 진짜 반성한다면은 네가 1회 때 반성한 거 그건 반성 아니야. 쇼야 쇼. 진심 어린 반성은 네가 범죄 사실을 다 얘기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 네네. 그래놓고 재판 받을 때 감형 호소를 하라고 이 새끼야. 사실 얘기해봐. 그랬어요. 7월 11일 날 네. 12시에 자백을 합니다. 사실대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세요. 사실 강성진이는 네. 그 최준식이한테 그 사체를 소개시켜주고 넘겨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용해서 얘 돈 빌려러 간다. 돈을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수료 먹고 이 돈을 지가 챙긴 거예요. 지가 써버린 거예요. 아. 그게 1억 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네네. 1억 원이라는 돈을 도박에 썼어요. 아. 그러면서 몇 달은 이자로 주는데 그게 10부 이자예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몇 개월 지나니까 못 갚는 거야. 이게 못 갚다 보니까 원금에 해서 3억이 돼버린 거예요. 이 3억이라는 돈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돈이죠. 예.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두 달 전부터 최준식 씨가 야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 저 했다는 그 채무자들한테 돈 좀 회수해 와. 그 그러면서 회수라는 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돈 회수에 대한 압박. 예. 예. 이거에 이제 맨날 시달리다 보니까 강성진이는 이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야, 정말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준식이 죽이는 거다. 죽여야 내가 채무가 없어진다. 없어진다. 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살인할 결심을 했대요. 아. 예. 그래서 6월 30일 날 네. 8시 35분에 강성진이가 최준식 씨한테 야 야구장으로 좀 와봐. 그래서 야구장에 왔대요. 그건 맞네요. 예. 부른 건. 예. 야구장에 와서 최준식 씨 차 조수석에 탄 거야. 그래서 야 실은 나 이만저만해서 네가 그 쓴 거 내가 다 닦아 쓴 거야. 미안해. 야 너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준식이가. 그렇지. 근데 막 뭐라 하니까 예. 아유 이 새끼 진짜 죽여야 되겠다. 음. 그래서 차에서 내린 거예요. 아. 내려서 자기 그 트럭을 타고 온 거에서 준비한 칼을 가지고 최준식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잖아요. 차문 열어놓고 칼을 가지고 와서 옆에서 바로 배를 쑤신 거예요. 찌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리려고 이제 예. 할 때 다시 또 옆구리를 또 찌른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쓰러진 야구장에 쓰러진 최준식 씨를 발로 밟고 목으로 아니 사람이 발로 밟고 뭐 한다고 해서 사망 안 해요. 그렇게 했으니까 사망이 되는 거지. 예. 발로 밟고 목을 막 짓여겨 버린 거예요. 아. 움직임이 있지 않을 때까지. 아. 그 사이에 거기 올 때 김찬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오라고. 그래서 이제 다 해서 시신을 실어 놓으니까 김찬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찬배야 미안한데 준식이 차를 저 대산면 공터에다가 곧 기까지만 운전해 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같이 간 거죠. 근데 김찬배가 탈 때 피 네. 묻은 걸 이제 김찬배 다 닦은 거예요. 아. 자기 운전해야 되니까. 네네네. 다 닦고 그다음에 운전해 거기 박아놓고 그 트럭을 타고 같이 온 거예요. 네. 와서 찬배한테 시신 얘기하는데 좀 도와줘라.
김찬배한테. 네. 그러니까 김찬배가 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더니 난 집에 갈란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성진이는 죽은 최준식 씨를 데리고 낙동강변으로 가요. 그래서 자갈밭을 네. 파는데 여기다 웅덩이 한 웅덩이 팔고 네. 저쪽까지 한 웅덩이 팔고 모래밭도 막 한 웅덩이 팔고 여기저기 파놔요. 그 다음에 사체를 손괴를 해요. 아 손괴를 해요. 나누나요? 다 나눠요. 아 토막으로. 예. 그래서 웅덩이를 파놓은 다음에 몸통하고 머리는 한 곳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곳은 양팔을 그리고 한쪽 다리는 우측 다리 한쪽 웅덩이는 한쪽에는 좌측 웅덩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피해자 의류를 다 해서 총 5군데다가 다 파서 넣고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범행이 사용했던 칼 네. 톱으로 했나 봐요. 범행이 사용했던 톱하고 자기가 이 피가 묻었던 옷하고 다 해서 거기는 모산이 그 녹록길에다 버렸다고 하는데 네. 거기를 찾아다니도 못 찾았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강성진이가 네. 그 유기했다는 장소를 갔는데 여기요 파면 다 나와. 네. 또 저만큼 건데 여기요 또 파면 다 나오는 거야. 네. 아니 이 여기를 너 어떻게 금방금방 찾냐 그랬더니 나중에 조용해지면은 그 찾아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네. 묻을 때마다 나무 꺾어서 꽂아놨대요. 네. 위치를 알아내려고. 네, 네. 그래서 위치를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다 파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다 찾았어요. 아. 예. 와. 엽기적이죠. 야, 이건 뭐 동업자인 친구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음을. 아. 그것도 역시 돈 때문에. 아. 근데 얘 강성진이가 7월 7일 날 검거가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밥을 안 먹어요. 아. 밥을 송치될 때까지 밥 한 술 안 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유치장에도 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얘는 이러다가 푹 쓰러지면 얘 또 데리고 또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병원 데려서 감시를 해야 되죠. 네네. 그 사이에 도망가면 어떡해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애가 또 먹으면 안 되니까 형사들이 몇 번 들어가 야 밥이라도 먹어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벌써 벌어진 일인데 그런데도 밥 한 번 안 먹더래요. 그럴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려면 하지 말든가. 야,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자기가 자기가 빌린 것처럼 해서 위조해서 쓰고 다른 친구한테 그렇죠. 다른 지인들한테 빌린 것처럼 해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또 올바른 데 썼냐? 도박 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럼 미친놈이죠. 자, 강성진이는요. 예. 징역 25년 나왔어요. 25년. 예. 근데 이게 저 항소심, 상고심 확정 판결은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네. 제일 고민이냐면은 판결 부분을 많이 그 구독자분들이 네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네. 나도 이제 이걸 최대한 나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 안 돼요. 제가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이건 조금 미흡한 부분은 네. 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네. 예. 1차에서는 25년이 나왔다. 예, 예. 예. 검사 측에서는 뭐 사찰 훼손도 했고 했으니까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예. 충분히 더 나왔을 거 그렇죠. 나와야 정상이네요. 예, 예. 그리고 김찬배는 혈흔을 지은 사실 그리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부분 인정된다 해갖고 징역 10개월 받았어요. 10개월. 예. 왜냐하면은 그 고향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건데 그런 부분이 아마 저기 되는데 그 단칼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고 간 게 예를 들어서 저 유기하는 장소까지 사체 훼손까지 같이 도와줬다면 얘도 최소 못해도 징역 5년 이상 받겠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그나마 딱 고향 친구니까 억지로 뭐 차까지 갖다 준 거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자수하자. 그러면서 친구를 자수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예, 예. 훼손이 안 됐으면은 그 재판에서도
처벌을 어떻게든지 좀 형량 줄이는 데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훼손까지 했다면은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친구지 차를 거기다가 갖다 놓게 하고 이거는 잘못했다고 봐요. 만약에 범죄가 있으면 친구를 위해서라도 자수를 하게끔 만드는 게 그 친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눈을 감아준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확인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에 그 아내인 성현숙 씨가 그렇게 찾았는데 남편이 죽음으로 그것도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니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프고 쓰렸겠어요. 그 성현숙 씨는 물론 가명이지만 네. 이 채널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저희 이거를 보신다면은 다시 또 그 생각이 나서 지금도 트라우마가 좀 있을 텐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할까 걱정이 돼요. 그 유족분들한테 정말 이걸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를 수사했던 김해 서부경찰서 그리고 창원 서부경찰서 수사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고 네. 참여했던 형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맛있는데?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100% 국산 콩으로만 만듭니다. 장천가 된장.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콩을 삶아 강화도의 해풍에 말렸습니다. 장천가 된장. 3년 이상 항아리에 푹 숙성시킨 장천가 된장. 국물부터 맛보세요.